네, 앞서 2부에서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 검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검 감찰부에서 이거를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걸 막고 인권 파트로 넘겼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배면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자, 김종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김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불가피한 어떤 그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국회법상의 그 법정 기한을 넘겨서 일주일 넘겨서 네. 처리가 된 건데요. 예. 일단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대화를 해도 양 당 간의 이견이 너무 분명해서 예. 일단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에 관련해서 2개만 뽑아서 좀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성일종 의원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었던 그리고 양보를 안 했던 이유로 공수처법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야당 몫으로 되는 추천위원 2명 야당 몫까지 바꾸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전혀 사실 근거가 없는 이제 약간 정치적 선동에 해당되는 거고요. 정치적 선동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합당에서 마치 우리가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한다. 네. 또는 공수처법을 이제 추가로 좀 논의해야 될 게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당 입맛에 맞게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음해성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딱 한 가지 이유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법사위가 체계작구 심사권이라고 하는 그런 법사위의 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그 야당이 법안 발목 잡기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게 각용돼 왔다. 네. 이 점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공수처법 추가 논의할 게 있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여기에 대한 법적 규정 또는 국회 내부의 규칙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국회에 어느 상임위 소속이 되느냐 하는 것도 국회 내부 규칙으로 정해야 돼요. 그게 아직 안 정해져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작업이 필요한 건데 이 후속 작업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또 법사위로 이관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법도 개정을 해서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 후보자도 넣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사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 이제 통합당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법사위를 위원장을 가져가서 공수처법 후속 입법을 유리한 대로 하려고 한다. 이건 또 전혀 사실과는 맞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이 윤호중 의원입니다. 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사실 언론에서 그러니까 예측했던 인물이 아니고 전혀 뜻밖의 인물인데요. 혹시 이게 당내에서 사전에 좀 공감대가 있었던 이야기였습니까? 위원장 선임은 이제 당 의원들이 투표를 결정을 하긴 하는데 원내대표가 사전에 이제 삼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이제 안을 짜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합당은 그 자체 선거로 선출하고 저희 당은 이제 선수나 나이라든가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단에서 나름대로 논의는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언론의 분류법에 따르면 당권파 중에서도 핵심인 분인데 이분이 애초에는 기재위원장으로 거론이 됐다가 법사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다. 여기엔 지금 여권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특별히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분이 이제 기재위원장으로 적임인 건 사실입니다. 기재위원을
뭐 한 거의 한 6년 이상 해오셨기 때문에 경험인 건 사실인데 법사위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나 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고 또 여야 간에 지금 법사위를 둘러서 오랫동안 이제 그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좀 조정하고 통합해내고 그리고 이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이나 사법 개혁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고요. 뭐 중량감, 뭐 이런 것들,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제일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 걸 지금 제가 깜빡했는데 의원님은 상임위 어디로 배정받으셨어요? 저는 법사위로 배정받았습니다. 계속 그러면 스테이 하시는 겁니까 법사위에? 네, 법사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도 질문 드리는 게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진술 강요를 받았다라고 하는 최모 씨가 이제 진정을 낸 사건이 있는데, 그 법무부가 이거를 대검 그 감찰부에 넘기면서 감찰 3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콕 찍어서 지정까지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감찰부에서 핸들링하는 것을 그 막고 인권감독관한테 넘겼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거든요. 일단 좀 사실관계 의원님도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왜 감찰부에서 이거를 조사하는 걸 막았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건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도 그게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감찰부의 감찰 3과라고 하는 게 이제 고검 검사급, 그러니까 부장 검사 이상의 이제 간부 검사들을 대상으로 감찰건이 생기면 그걸 이제 조사하는 부서거든요. 당연히 이제 감찰 3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인권감독관한테 배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제가 약간은 이제 의아한 게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걸 보면 뭐 여기도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여간 지금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그 감찰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와 증거가 모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 대목이 있죠. 그렇다면 이게 감찰을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감찰을 해오고 그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느껴져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단수하고 복수의 주체가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 이제 그 책임 있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검찰에서 사건이 이렇게 이관이 되려면 재배당 절차라는 걸 밟아야 됩니다. 뭐 법원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뭐 문서로 하든지 아니면 공식 절차를 밟아서 이게 재배당이 돼야 되는데 아마 재배당이 됐다면 감찰부에서 감찰을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은 지금 어제 법사위도 구성되고 했으니 국회에서 이제 아직 상임위 구성이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인 뭐 그 질의나 이런 걸 해보지 못했는데 한번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 재배당 절차를 거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된 건지 이관이 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된 건지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어제 대검 쪽에서 나온 그 반박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찰이라고 하는 게 징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행위인데 지금 징계 쇼가 3년이라 이건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어떤 요지의 주장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저도 그 대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감찰이라고 하는 거는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찰은 문제가 있거나 비위가 있을 경우에 비위 혐의가 있을 경우에 감찰을 하는 거고 그 감찰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징계할 사안이면 징계를 하는 거고 만약에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면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찰을 시작할 때는 이게 징계를 할 사안인지 수사할 사안인지 예단할 수 없잖아요. 해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대검의 이제 감찰부에는 실제로 수사권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혐의가 이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면 영장 청구를 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검에서
이게 징계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단정해서 입장을 표시한 거는 이건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약간 권리를 침해한,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지금 이게 그래서 감찰부에서의 감찰을 받고 인권 감독관한테 넘겼다라는 건데, 인권 감독관한테 넘겼다는 이야기는 수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해석이. 네,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예. 이게 대검 감찰부하고 인권감독관의 차이는, 예. 인권감독관이라는 건 2017년에 새로 신설이 된 건데, 네. 이제 검사가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안이 있는지를 예. 확인하는 건데, 사실상 그동안에 운영되어 온 것이 그 실질적으로 조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 내부의 비위를 광범위하게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제 그렇게 검증된 건 아니고, 예. 특히 이제 이 진정, 이게 최모 씨라는 분이 법무부에 진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모해 위증 혐의가 있다라고 진정을 한 건데, 예. 이 진정의 본질은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검찰이 당시에 증인들을 모해 위증을 조사했다.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주장인 그런데 이 거죠. 형사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진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 이 진정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네. 이 진정의 혐의 내용을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내부의 징계를 통해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식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해서 네. 수사까지도 할 수가 있고, 예. 만약에 수사가 커진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이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과정이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마땅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특히나 이게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게, 네. 검찰이 이런 점들을 좀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예. 예전에는 검찰 내부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작년 올해 이게 검찰개혁 국면을 거치면서, 예. 검찰 내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감찰부장은 외부에서 이제 본인이 지원해서 감찰부장이 되는 분이거든요. 예.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한동수 감찰부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여기 인권감독관은 이 검찰 내부 인사란 말이죠. 예. 이분은 특별히 제가 뭐 이름을 거명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이른바 특수라인으로 속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감찰부장에 소관해서 인권감독관으로, 특히 이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거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잠깐만, 이게 오해의 소지를 넘어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근거 없이 감찰에 제동을 건 거라고 한다면 직권남용 아니냐, 이런 지금 그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감찰부장이 이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근거가 좀 뭘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 페이스북에 써놨던데, 네. 만약에 이 감찰부장이 그 정식 이관 절차를 밟지 않고, 네. 이게 중앙지검으로 이제 재배당 절차를 밟지 않고 이관이 됐다면,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누가 어떤 그 권한으로 이런 권리 행사를 했는지, 네. 혹은 방해했는지, 예. 이런 걸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예.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그런 상황. 아무튼 그럼 이게 이제 그 감찰부에서 그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조사를 해왔던 것으로 지금 이제 그 추정을 하셨는데, 하다가 지금 맞고 만약에 넘겼다라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된 건지도 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네,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재배당 절차가 네. 적으로 행정적으로 네.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감찰부장이 이제 뭐 동의가 되거나 아니면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면, 네. 이건 이제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하고 감찰부 부장 두 주체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이제 새 법사위가 구성돼서 이제 회의가 열리면 바로 이것부터 그러면 지금 그 한번 추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죠.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예. 검찰도 이번 사건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네. 정말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이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네. 누가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게 조사를 한다가 중요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 근데 이 절차나 과정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특히 이제 검찰의 가장 큰 이제 그 부담이 되는 게 뭐 남의 범죄에 대해서는 뭐 되게 엄격하게 다루는데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나왔던 그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제 그 채널 A 사건. 네네. 어제도 MBC에서 보면 그 채널 A와 네. A 기자와 그 검찰의 그 검사장 모 검사장과 5번 이상 직접 통화를 했다. 네네네. 통화 기록이 확인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그 본인 검사장의 해명하고도 완전히 배치되고요. 알겠습니다. 이 검찰의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번에 이제 조사 과정을 좀 밟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